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차트, 비트코인 차트, 시총 차트, 숏차트, 도미넌트 차트 보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이제 공지를 드릴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뭐냐면 지난번에 그 제1회 해밀 이장배 암호화폐 흑우 실패 경험당 그 당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빌부님하고 우라님하고 나백수님이 아직까지 이제 메일로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를 안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선물을 못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박빌부님, 우라님, 나백수님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래 제 이제 이메일 주소로, 이 이메일 주소 모르시면 이 6월 15일자 일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고 이메일 주소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뭐 오늘도 이제 꾸준히 어제도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안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시면 이제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이제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지난번에 그 사쿠라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이제 5파가 이제 될 거잖아요. 그리고 5파는 $10,000까지 5파라고 본다라고 하면 너무 짧다는 거죠, 5파가. 그래서 적어도 이제 $11,800 정도까지 5파를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2015년도 이때처럼 상승을 해준다. 그리고 이때 이제 파동도 이때 파동을 이제 굉장히 좀 길게 나왔는데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하면 이 5파가 이때도 이제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죠. 5파가 채널 4분의 1 지점부터 거의 채널 중심 가까이까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긴 5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제가 이제 $11,800를 목표치로 두고 있긴 하지만 5파의 목표치로 이거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찌됐든 5파가 이 마무리가 되는 거는 $11,800 목표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 차트, 뭐 시총 차트 같이 이제 맞물려서 보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일단은 $11,80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보다는 지금 이제 한참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762억, $2,762억 보시면 일단 지금 비트코인은 벌써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서 다시 채널 4분의 1 지점을 완전히 통과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총 차트는 직전 고점 돌파를 어제 장중에 잠깐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위치가 지금 채널 4분의 1 지점과도 좀 크게 보면 채널 4분의 1 지점과도 아직까지 이제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면요, 지금 시총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 났습니다. 만났어요. 20주와 50주가 만났기 때문에 시총 차트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 지금 윗꼬리 길게 이게 이제 왜곡이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지금 트레이딩 뷰가 몇 가지 이제 왜곡들이 있는데, 이런 왜곡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기간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20주가 되는지. 예, 17, 18, 20.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빠져서 이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시총 차트를 봤을 때 어찌됐든 시총 차트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에서 이제 보셨을 때 지금 시총 차트는 아직까지 4분의 1 지점과 좀 더 거리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시총 차트가 이렇게 직전 고점을 아직도 못 넘어갔다, 어제 잠깐 넘어갔다 내려왔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도미넌스 차트도 아직까지 그 위에 올라가준 상태에서 지금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도미넌스 차트도 어제 이제 고점에서 어제 이제 복 마감 고점에서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비트코인 차트, 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뭐또 상승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도 그 목표치까지 5파 목표치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로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가 줬을 때 그 상승률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는다, 상승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이미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이제 오히려 빠지거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원화 시장, 달러 시장에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TC 마켓에선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제자리에 있어도 그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빠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요, 숏 차트를 볼게요. 숏 차트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숏 물량도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를 한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해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숏 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때와 같이 채널 상단부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늦출 것으로 이제 봐요. 왜냐면 숏을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지금 분할로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숏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숏을 때렸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도를 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숏 때리는 걸 이제 멈춰요. 이렇게 이제 멈춥니다. 머뭇대죠. 그리고 일정 부분 어떤 사람들은 손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더 때리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또 거칩니다. 거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참다가 야 이제 안 되겠다, 잘라야겠다 해서 자르건 뭐 자의적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타이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어떤 마진콜 당해서 잘라지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같이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도미넌스 차트와 그러니까 지금 고점을 예상할 때 비트코인 차트 고점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조건은 이거예요. 적어도 도미넌스 차트가 채널 중심까지 내려오거나, 일단 이거는 지금 약간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안 볼 겁니다. 일단은 볼 때는 도미넌스 차트가 채널 중심을 볼 때는 그때 이제 와사비님이 주신 걸로 이제 볼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제가 오늘 날짜 내용만 설명을 드리려고 열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보면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로 보지 말고 그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신 걸로 이제 볼 겁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뭐 설명하다가 넘어갔죠? 이제 숏 차트는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 거고요. 도미넌스는 적어도 채널 중심까지 또는 채널 바닥까지 이렇게 와 줘야 된다.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시총 차트도 4분의 1 지점을 넘고 어느 정도 지난 2018년도 이때 고점 라인이었던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 라인이죠. 2018년도 4,400억 달러 또는 4,800억 달러 이 정도 수준까지 일단 시총 차트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시총 차트도 어느 정도 올라와 줬고 목표치까지 올라와 줬고, 그 다음에 숏 차트도 채널 상단부에 있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뭐 채널 중심이든 아니면 바닥에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 정도가 되면 알트코인들을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꼭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어제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제 링크 차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널 상단부에 이미 올라왔던 아니면 지난 BTC 고점에 이미 올라온 알트코인들은 지금 시총 차트가 올라오지 않고 도미넌스 차트가 바닥에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를 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Q&A로 들어갈게요. 예. 이재영님이 써주셨고요. 어제 문득 집에 숨어있던 동전들을 리플로 바꿔서 묵혀놓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전함에 모아뒀던 동전들을 모아 오늘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를 바꿨더니 88,360원이 되더군요. 바로 거래소로 보내서 리플을 512원에 172개를 샀습니다. 잘하셨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리플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현재 533원인데 만약에 그냥 원화로 뒀으면 그냥 계속 오히려 가치가 빠졌을 건데 이렇게 바꾸셔서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집에 묵혀있던 8만원 정도의 가치가 2년 후에 어떤 놀랄만한 가치를 가지게 될지 기대되는 실험을 오늘부터 시작해 봅니다. H채널 구독자분들, 해밀 여러분들도 집에 묵혀있던 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 있던 안 쓰는
물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동전들, 사용하지 않는 동전들을 바꿔서 리플로 바꿔놓은 다음에 2년 뒤에 꺼내보면 얼마나 이제 올라가 있을까. 만약에 리플이 10만원이라고 하면 172개만 해도 얼마죠? 172개 만원이면 170만, 1720만원이에요. 1720만원. 그래서 뭐 지금 이 88,000원의 가치와는 완전히 그 현저한 차이가 나는 그런 돈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 이렇게 해보고 또 이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임스 님이 써주셨어요. 제이에게라는 노래를 들을 때 노래를 중학교 때 들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최강 동안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이시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냥 어제 말씀드릴 때 대충 그냥 제 짐작으로 기억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제이에게가 85년도에 나왔던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85년도, 86년도 이렇게 많이 들었겠죠? 제가 이제 88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어찌됐든, 예, 일단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들은 거고요. 제 얘기 초등학교 때 들었고, 송기복님이, 여기 이제 송기복님 나이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송기복님이 제 얘기 나올 때 굉장했지. 그때 내가 삼각지에서 전쟁 기념관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삼각지 전쟁 기념관에 계셨다라고 하니까 제 생각엔 여기를 뭐 지나가면서 제 얘기를 들어서 이걸 써주신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이때 전쟁 기념관에서 뭐 군 생활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20대 초반일 거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이니까 대충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될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한 10살 정도, 10살 정도에서 15살 정도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이님이 뭐 드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어제 이제 목넘김 소리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곰보배추 차입니다. 곰보배추 차여서 혹시 이제 목이 안 좋거나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곰보배추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약보다도 전 더 좋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현님이 예전에 주신 건데, 구독자분 이재현님이 주신 건데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서 계속 먹고 있어요. 다음으로요, 이나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전에 삼성 달러 비축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업들도 달러 비축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와 공유해 드립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달러 비축을 지속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환전 미루는 기업들 외화예금 지속 증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그 기업들이 환전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달러 원 환율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원화 환전을 미루고 있고, 이에 원화 그 외화 예금이 한 달 만에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예, 잠시만요. 그래서 5월 말 현재 외국환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은 656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해서 24억 달러, 약 거의 이제 3조 원 가까운 돈, 2조 8,500억 달러가 그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늘어났고, 여기서 이제 뭐 따져보면 달러가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위안화, 유로화 각각 이렇게 된다. 그리고 반면 엔화는 오히려 이제 9천만 달러 줄었대요. 저는 이제 엔화를 샀는데 줄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또 팔았나 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 달러를 누가 바꿨느냐라고 하면 달러 원 환율 상승에도 불구 환율 추가 상승 기대 등에 따른 일반 기업의 현물환 매도가 지연되고 있다. 또 개인의 현물환 매수도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별로 기업이 517억에서 이제 17억 달러가 늘어난, 그리고 개인 예금이 138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달보다 이제 6억. 그러니까 24억 달러에서 기관이 17억 달러, 그리고 개인이 한 6억. 그리고 개인도 적진 않습니다. 보면 개인도 적진 않고 한 기관이 기업이 개인보다 한 3배 정도, 약 3배 정도 이제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어떤 수출입을 통해서 받은 그 달러 자금을, 이거를 예전 같으면 당장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원화로 이제 바꿔서 뭐 직원들 급여를 준다거나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를 당장에 쓸 돈이 아니라고 하면 은행에 그냥 달러로 둔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원화로 바꿨는데, 이런 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달러 자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원달러가, 어떤 분들은 이 원달러가 지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달러 차트를 잠깐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원달러 차트를 보면, 이건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원달러 차트를 어떤 분들은, 야, 이 정도면 지금 최근에 1150원에서 1150원에서 지금 이렇게 1183원까지 올라왔는데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혀 높은 게 아니다. 지금 전혀 높은 게 아니고 바닥에서 지금 추세 라인을 돌파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이렇게 저항을 2018년도 10월부터 이렇게 저항을 계속 맞다가 올해 1월달 돼서 돌파가 된 겁니다. 돌파가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1210원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금 차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약간 이걸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팔, 왼쪽 어깨, 그다음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채널 중심까지 일단 잠깐만요. 이 채널의 중심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채널 중심이 1,700원이에요. 1,700원. 지금 현재에서 1,680원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라인까지도 이제 올라가 줄 수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때도 보면 올라갈 때는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요. 실제 이제 돌파가 돼서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된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달러가 보면 이때도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실제로 급등을 했던 거는 돌파가 된 이후부터 보면 2018년도 1월이고요. 2018년도 11월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930원 하던 원달러가 930원에서 1524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16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렇게 10개월 만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2008년도처럼 단기간에 원달러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기업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돈만 아마 그 개인들이 달러로 바꾼 사람들은 뭐 강남에 있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갖고 있던 원화를 달러로 바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정보도 빠르고 이런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꿨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일반 그냥 어떤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아도 먹고 살기 이제 바쁘기 때문에 제 주변 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이제 달러 좀 바꿔놔라, 아니면 적어도 엔화라든가 이렇게 바꿔놔라,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해도 야 당장 이제 뭐 쓰기 바쁜데 어떻게 이걸 바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아마 저 바꿨던 아까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달러는 돈 있는 부자들, 결국에 그 아까 기업들을 운영하는 오너들이라든가 그런 뭐 중소기업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꾸지 않았을까. 자신들 기업의 달러도 보관하고 또 자신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원화도 달러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서 지금 1183원대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를 계속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이제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는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들이 이제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정보 루트 이런 걸 통해서 들었을 때, 야 지금 여기서 더 원달러 올라갈 수 있다, 원화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들도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개인 갖고 있던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비싼 가격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 대비해서 뭐 한 적어도 7~8% 올라와 있는 건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바꾸고 있고, 기업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올 거예요. 특히 이제 만약에 원달러가 여기서 1210원을 넘어가서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아마 이제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 주식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강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도 오델크 토큰에 이더 4개를 보냈는데 한 달 전부터 지갑도 안 열리고 그래도 이더 4개만 당했다고 위안 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어제 뭐였죠?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뭐 플러스 토큰이었나요? 뭐였던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상승장 초입부에 자기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이오스 이런 코인들 상승할 거 걔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빨리 땡기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거고,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코인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코인 뭐 상장시킨다고 뭐 거래소 또 돈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중소형 거래소 그런 거 거래소에 돈을 주고 상장을 시켰다라고 하고, 또 가격도 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문 닫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 이제 뭐 한 달에 뭐 내가 소개를 시켜주면 한 달에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자를 월 뭐 6%, 10%, 뭐 12%, 그리고 처음 소개한 사람한테 뭐 100% 주겠다, 50% 주겠다, 이런 식으로 소개비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이런 다단계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절대 이거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다른 거 우리가 눈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워낙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만 봐도 워낙 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를 안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거에 눈 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뭐 개수가 그래도 뭐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긴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강숙 님도 지금 한 달 딱 하시고 4개만 해서 한 달 한 다음에 문을 닫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신 거지, 만약에 한 달 딱 했는데 얘네가 이제 처음에 조건 제시한 대로 뭐 10% 이자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또 10% 주고 몇 달 했으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이더리움을 이거 4개만 할 게 아니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는 먹고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만약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무조건 그 아는 지인 속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지인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시고 다시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이범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아니야. 어제 이제 그 레이븐 차트 이제 분석해달라고 해서 분석해드렸고, 다음에 다시 이제 물어보신 내용은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불장아 빨리 와라. 불장아 빨리 와라 가자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리플 에이다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리플은 2만 사토시 12,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6만 달러, 그리고 리플이 2만 사토시까지인데,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시에 비트코인 6만 달러, 리플이 2만 사토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고 이 조건이 맞았을 때 이 가격이 된다라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에이다는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CJ님의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J님 내용을 읽어볼게요. 제가 그대로. 닉네임이 이렇게 솔직 담백하신 언니는 처음이에요. 비트 6만 불 가정한 후에 에이다 사토시 전고점 가격을 곱해보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얼추 7,500 사토시고, 7,500 사토시에 이제 6만 불 곱해보니까 4.5불, 그리고 원화로 하면 한 5,4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비트가 6만 불을 갈까, 그것과 이제 그때 에이다 사토시가 전고점까지 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고, 어떤 코인들은 가기도 하고 어떤 코인들은 못 가고 내려오는 코인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봤던 뭐 링크 같은 경우는 이미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넘어서 채널을 넘어가 있는 코인도 있는 거고요. 뭐 BNB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알트코인들도 있고, 오히려 저점을 낮추는 그런 알트코인들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전고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잘 보시고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니가 최종적으로 직접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써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숭둥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숭둥님이 스텔라 500원에 이제 물려 있는데 속이 타네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얘기해 주셨고, 리오넬 대시님이 저는 스ን트 185원 돌겠어요,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500원에 물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스텔라룸에 500원에 이제 지금 사셨다라는 거잖아요. 매수 평균가가 500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스텔라룸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텔라룸이 뭐 한 150원이라고 할게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가격은 확인 안 했는데, 일단 150원, 170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스텔라룸은 싸잖아요.
아마 500원에 숭둥님이 스텔라루멘 사셨을 때는 당연히 그때도 올라갈 걸 예상해서 야, 이 정도면 스텔라루멘 싸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싼 거니까 오히려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좋아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지금 이게 스텔라루멘이 500원이 아니라 170원이어서 내가 지금 속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얼마를 먹겠냐는 거죠. 500원에서 뭐 한 700원, 800원 많이 먹어야 제 생각에 1000원 되면 다 팔고 나갈 거라는 겁니다. 스텔라루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먹을 때 뭐 비트코인도요. 2017년도 초에 보면 지금 비트코인 지금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퍼센티지로 4분의 1 점 통과할 때 볼게요. 2017년 5월 달에 4분의 1 점 통과할 때부터 2017년 연말까지 해서 1100% 올라갔습니다. 11배 올라갔어요. 11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채널 상단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스텔라루멘도 뭐 170원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알트코인들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바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건 시총 차트 이제 보시면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텔라루멘은 여기서 비트코인 10배 간다라고 하면 스텔라루멘이 BTC 마켓에서 성장하고 있는 코인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면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500원에 물려서 속이 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도대체 얼마에 이제 정리를 할 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땐 1000원 안쪽으로 거의 정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500원에 처음에 사실 때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500원에 이걸 왜 샀지? 그때도 싸다고 생각해서 더 갈 거로 봤기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때는 아마 오히려 목표치가 1000원이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2000원, 3000원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물려서 하락장을 쭉 있다 보니까 야, 여기서 지금 빨리 500원만 나와도 본전만 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장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지금 답답하고 막 속이 터지겠고 막 속이 타고 이러면 이 시장에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냥 대충 벌고 그냥 20-30% 수익 나면 그냥 빨리 팔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멘탈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MW님이 지금 8시간 전에 그 얘기를 똑같이 써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래 말해보세요. 지금 이런 마음이면 500원 넘어가면 파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많이 먹어야 진짜 2배 먹으면 많이 먹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요. QDKK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미국 총부채 상황. 그래서 이제 아마 최근 구독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예전에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이 빚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22조 3천억 달러인데 작년에 이제 21조 달러였고요. 지금 1조 달러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매년 1조 달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매년 1조 달러가 늘어나고 있고, 이 빚은 지금 속도 늘어나는 거 보세요. 거의 만 달러가 초 단위로 올라갑니다. 만 달러가 보시면 초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 1조 달러를 1년에 1조 달러가 늘어나면 과연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에 빚이 1000억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 빚이 1시간에 1000억 원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수입하고 이런 거 다 해서 해도 1000억 원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갚을 수가 없다. 갚을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하면 지금 기존의 이 법정화폐 이 테두리 안에서는 이걸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뭐겠냐? 내가 그러니까 어떤 채무자가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제 졌던 그 빚에 대한 그 빚, 이 달러잖아요, 달러. 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다른 갖고 있는 자산을 높여버리면 빚 갚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 정부에 가장 국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요, 중국 정부한테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빚을 효과적으로 갚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 빚은 그대로 있겠지만 1조 달러라고 하면요, 1조 달러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 가치를 줄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1조 달러는 그대로 있고 그걸 상대적으로 줄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줄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볼륨을 키워버리면 돈을 갚는데 수월하게 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영상 이 링크를 공유를 해주셔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걸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런던과 상하이 금은 가격 격차입니다. 참고로 런던 금 거래소는 종이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상하이는 현물금을 바탕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두 군데의 가격 갭차가 클수록 시스템의 위험률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가, 위기 상황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거고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이제 위험 상황에 거의 지금 어떤 주의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위험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보시면 격차가 1.62달러 격차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런던 거래소는 지금 1341이고요. 지금 상하이 금거래소는 1284달러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가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 벌어진 가격차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 이 금차가 이 종이로 거래되는,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이 종이금 시장, 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런던 금 시장과요, 중국 이 금 시장, 이 상해 시장이 만약에 이 동일하게 가격 격차, 만약에 이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돈으로 주고받는 어떤 선물 시장, 이런 것들의 가격차와 이런 갭이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싼 시장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비싼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여기에서 일정 부분 어떤 이 가격차가 벌어진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벌어진 가격차로 인해서 시스템이 저는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니 동일한 상품인 건데, 동일한 상품이라고 놓고 거래를 하는 건데, 동일한 상품이 다른 지역에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갭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지금 뭐 예전처럼 뭐 이동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런 거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무역이 발달하고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 붕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쪽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라이트코인을 30% 정리했는데요. 이더로 더 교환하려고 하는데 이더 마켓에서 바로 매도하는 건 어떤가 해서요. 비트 마켓보다 이더 마켓이 더 떨어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거는 뭐 이더 마켓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고, 이더 마켓에서 보면요. 이더 마켓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일봉이고요. 15일 이평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아직까지 15일 이평선은 깨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더 마켓에서 봤을 때 라이트코인이 지금 이더 마켓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알트코인, 뭐 리플로 바꾸거나, 제가 이제 지난번에 라이트코인을 매도해서 이더리움을 바꾸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라이트코인을 매도해서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아직 안 올라간 알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중에 만약에 라이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교체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라이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싸졌을 때, 이더리움보다 싸졌을 때, 이때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박스 매매를 만약 하신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 마켓에서 매매를 직접 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수수료가 비싸고요. 이더 마켓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원하시는 만큼 거래를 그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는지 확인하고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이더 마켓에서 한 번에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원화 마켓에서 라이트코인을 원화로 매도하신 다음에 그 원화를 가지고 다시 이더리움을 직접 원화 마켓에서 사시면 오히려 수수료는 그게 더 쌀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게 더 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포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코인 4년 주기로 보면 1년 6개월 빠지고 2년 6개월 오르고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어제 올려주신 예상 금액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마 이제 이 2년 6개월 오른다는 게 이 비트코인 보면 이렇게 2017년도 불장 때 보시면요, 2015년도
15년도 바닥부터 올라왔던 이 기간이 이제 2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때 이 기간 동안 하락을 했고 2년 6개월 동안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그 뭐였죠? 그 만화 그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그 만화 그림에서는 뭐 2020년 11월 달이었나요? 11월 달까지 87,000불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 빨간색 20주 이평선의 각도가 이때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 이때랑은, 이때 이 각도 보시면 이 초록색 제가 추세라인 그린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017년도 이제 4월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각도가 이때 이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각도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 22평선 따라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각도가 지금 이제 이거랑요. 지금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 3번이 뭐랑 비슷하냐는 거예요. 각도가 2번하고 비슷한지 1번하고 비슷한지 보시면 당연히 2번하고 각도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상승장이 시작됐고,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는 20주평선을 안 깼다라는 겁니다. 20주평선을 깨지 않고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각도로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2020년 6월이잖아요. 2020년 6월이고 이때 보면 마지막 피크는요 이렇게 20주평선과 이격을 최대한 벌리면서 올라갑니다. 마지막 슈팅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6월 전에 상승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한 1분기 안에 상승이 끝나고 마무리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4월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내년 2020년 4월쯤에 상승이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리고 이거 뭐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이 틀리고 뭐 이렇게 진행이 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2년 6개월 뒤에 채널 상단부에 오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2년 6개월이면 지금부터요. 2019년이니까 2019년 말, 그리고 2021년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에 채널 상단부는요. 2021년 말에 채널 상단부는 45만 달러예요. 45만 달러. 4분의 3 지점만 와도 10월 달에 21만 달러입니다. 21만 달러.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뭐 늦게 올라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빌부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바이낸스 CO 자우정펑이 BTC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네요. 이건 비트코인, BTC 및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테더가 달러와 동일시 되듯이 BTC-B도 비트코인과 시세는 같은 건가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테더를 많이 발행한다는 건 결국 달러를 많이 발행한다는 와 같은 의미로 해석돼도 되는 건지요? 예, 그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달러를 그 패깅을 시켜서 어떤 은행에 넣는다든가 거래소에 그 테더사에 지불하고 테더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발행을 안 하고도 테더량은 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테더가 실제 발행된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1대1로 아니라 지금 더 발행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테더로 인해서 달러는 추가적으로 더 발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BTC-B도 같은 맥락으로 만약 발행량을 늘린다든지 하면 달러처럼 BTC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다른 암호화폐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리플은 송금시장에서 주로 사용될 것이고, 사용되는 은행이 차츰 늘어나고 자동적으로 은행의 보유금으로 묶여 락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 가격 상승은 정해진 수순이겠지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질문해 주신 건 이거 같아요. 달러가 더 풀려서, 어찌됐든 달러는 계속해서 풀려서 달러로 인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과 이제 패깅되어 있는, 지금 보면 바이낸스에서 9,001개 비트코인을 준비를 해서 준비 자산으로 예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9001개의 비트코인을 예치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발행을 했을 때 이 9001개의 비트코인만큼만 딱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다. 어차피 비트코인 개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9001개의 비트코인만큼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테더사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양만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때는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보면 이렇게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폐 자체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어찌됐든 달러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정화폐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가치를 다 매겨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비트코인을 가지고 1000만원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1100만원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70% 아니면 60% 이 정도로 더 훨씬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이제 발행을 합니다. 변동성까지 감안을 해서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바이낸스 코인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바이낸스 BTC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 박빌보님 내용 했고요. 다음 이제 한이범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예전 ICO 할 때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ICO 할 때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이 세상을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예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지금은 나름 성숙한 투자를 하는 1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백서를 보면 진짜 시총 뭐 1000등, 시총 2000등에 있는 코인들도 백서는 기가 막힙니다. 백서를 보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암호화폐에서 뭐 발행하겠다, 패깅해서 발행하겠다, 뭐 이런 코인들도 있고요. 진짜 그 로드맵 보면 대단한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조성이 되느냐, 만약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 실제 뎁들이 늘어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이제 한이범범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너무 많이 큰 비중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검증 단계를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시총 30위까지 안에 들어올 정도가 됐다라는 건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검증 그 단계를 거쳐서 이게 이제 시총에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막 조사해서 백서만 공부해서 시총 500건 있는 종목에 막 내 전 재산을 몰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단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얘네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으면서 성장해 온 것을 스스로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일단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질문은 증권형 토큰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식을 토큰화 시키고 실물 자산, 토지, 부동산, 예술품 등을 토큰화 시킨다는 증권형 토큰들도 제가 예전에 ICO를 할 때는 느꼈던 먼 훗날 얘기 과대망상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티제로 대표 패트릭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 할 거라고 했어요. 토큰화 할 것이고 토큰화 저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대신 이게 티제로가 성공할지 아니면 폴리메스가 성공할지,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들을 증권형으로 바꿔주는 걸 도와주는 거고요. 티제로는 거래소인 겁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기존의 증권들, 기존의 주식들을 이 토큰화 시켜서 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주식들을 토큰화, 그러니까 블록체인화 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티제로 거래소고요. 지금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암호화폐들을 이 증권형 제도권으로 넣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티제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론 펀딩도 많이 받아서 티제로가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 경쟁 상대도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벡트 거래소도 당연히 벡트 거래소 또 IC에서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벡트 거래소 또한 티제로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이런
이런 주식들을 벡터 거래소로 다 옮겨서 코인화 시켜서 토큰화 시켜서 상장을 시킬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큰 어떤 경쟁 상대를 이기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들도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지금은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뭐 증권사에 해외 주식 계좌를 트고요,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티제로 거래소에 있는 뭐 주식들, 바로 이제 토큰화되어 있는 주식들을 바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그런 주식을 가지고 또 암호화폐로 바로 거래를 해서 바꿀 수 있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구독자분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바로 내가 물건을 사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만약에 티제로 거래소에 삼성전자 주식이 내가 사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거래소를 그 티제로 거래소에 있는 뭐 앱과 연동이 돼서요, 내가 지갑과 연동이 돼서 거기서 삼성전자 주식을 어떤 물건값을 계산할 때 옷을 사는데 삼성전자 주식으로 옷을 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뭐 한 주를 팔아서 그 판 걸로 지금 뭐 삼성전자가 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짜리 옷을 바로 실시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나중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지금 폴리메스가 왜 지금 안 오르느냐? 이건 아마 이제 SEC에서, 그 SEC가 약간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SEC에서 약간 제도를 좀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강하게 제재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야, 이렇게 되면 결국에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코인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수혜를 받는 게 이제 폴리메스가 되겠죠. 근데 SEC에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유한 태도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도권으로 오지 않고 약간 이건 별개로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 물론 폴리메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SEC에서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이 성장, 그 폴리메스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약간 더디게 올라가게끔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경쟁 상대들, 굵직굵직한 대형 경쟁 상대를 내가 이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폴리메스도 마찬가지예요. 폴리메스가 있지만 분명히 이제 벡터 거래소에서 그런 티제로와 같은 거래소를 만든다거나 한다라고 하면, 벡터 거래소 또한 폴리메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지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건강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공감 한 표 써주셨고요. 지금 다른 분도 또 지금 뭐 이계님, 잠깐만요, 글루님하고 이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다른 분도 이제 뭐 울당 독드는 헐 장이 좋아야 건강이 좋다는 말 뭔 소린가 하다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진짜 장이 좋아야지 건강이 좋은 겁니다. 제가 이거 약간 건강 정보긴 한데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 이 세로토닌이 우리가 우울감, 그리고 어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이 세로토닌이 이제 분비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세로토닌이 어디서 분비가 되느냐, 뇌에서 분비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세로토닌은 장에서 이제 분비가 많이 되고요. 보면요, 이게 지금 MD 저널이라고 의사분들이 보는 전문지예요. 의사분들이 보는 전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도 장내 세균이 결정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까칠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막 안 좋거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우울하거나 이 스트레스 받고 행복하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는 생각에 내가 뇌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행복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막 우울하고 아니면 되게 피곤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장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장이 건강하고 장이 튼튼해야지, 여기서 이 장내 미생물, 이 세균들이 많아야지 뇌가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내가 좀 까칠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우울하거나 요즘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내가 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뇌보다는 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장에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장에 좋은 음식들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장내 세균이 뇌에 미치는 영향, 장내 미생물체가 전신의 다양한 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수긍하는 사람도 장내 세균이 뇌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그러나 장내 세균이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뇌 기능에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방법을 바꾸고 성격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양한 실험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체가 변화시켜 우울증 등의
병을 치료하는 임상시험도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해서 이 부분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산균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유산균 많이 드시고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뇌보다도 중요한 게 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2021년까지 바라보고 장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등 해서 메이저 코인들을 몇 개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사려고 하는데 현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에 추가로 더 살지 아니면 한 개도 구입하지 않은 코인을 살지 뭐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줬고 여러 코인을 모으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한데 이 욕심으로 모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뭐 비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사셔도 어느 정도 이건 끌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계님이 다른 코인들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른 코인들은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코인들은 내가 다 공부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시총 뭐 100이, 200에 있는 코인들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비중을 적게 가져가신다고 해도 공부를 해보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그렇게 하셔라. 만약 내가 공부 못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지금 얘기하셨던 비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더 사시는 게 비중을 늘려서 사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보겠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장님께서는 비트코인의 최고점은 얼마이며 언제쯤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구는 2년, 3년 안에 10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저는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난번에 제가 그 뭐였죠? 터키 리라와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존 메가피 형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 말에 비트코인이 진짜 100만 달러를 가려고 하면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거고 경제 상황이 그렇게 진짜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진짜 올해 말 또는 뭐 내년 초에 페드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요. 돈을 막 풀어낸다 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2020년 말에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다음 채널로 넘어가서 1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모른다. 그때 이제 경제 상황에 맞게끔 앞으로 진행되는 경제 상황에 맞게끔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한 번 사이클만 이제 예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지금 10,000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모든 예측이 거의 맞았을 때, 이건 이제 신이겠죠. 5년에서 10년 후에 얼마만큼 되어 있을 거라 예상하시는지요. 제가 뭐 주식시장으로 옮겼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겼다가 이런 식으로 막 간다라고 하면 뭐 최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인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총 차트에서요. 시총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요. 만약에 이제 주봉으로 보고요. 이 추세대로 이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 올라간다. 물론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시총이 뭐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올라가진 않을 건데, 물론 이제 달러를 무한대로 발행되게 되면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이 지금 아래에 있는 제 초록색으로 그린 이 추세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5년 뒤에, 지금부터 5년 뒤에 5년 뒤면 이제 2024년 되겠잖아요. 2025년 초가 되면 얼마가 될 거냐. 2025년 1월달이 됐을 때 이 시총이 지금 보시면 거의 2만%입니다. 그러면 한 20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기고 부동산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암호화폐 시장 바닥에 오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 시장에서 이 채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5년 뒤에 200배 성장할 수 있다. 200배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5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란 같은 다른 나라와 전쟁 시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우리 실제 지금 법정화폐가 어떤 위기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한번 미국에 만약에 돈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뭐 이란과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뭐 진짜 전면전으로 갔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미국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달러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낄 겁니다. 야, 달러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다른 나라로 가야 돼서 돈을 쓴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면 당연히 암호화폐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 줬고, 여기까지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